지난주 수요일 6월 23일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커밍아웃 했고요. 별건 없지만 제가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고 난 후의 얘기까지 기록을 남겨보려고 해요.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제 주변에는 일단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한 경우가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저처럼 어린, 물론 누구한테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성인 축에서 어린 사람이 한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조언으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 반에 나머지 반도 경제적인 독립은 필수로 하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생활공간 분리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제일 첫 번째 필수적인 조건은 경제적인 독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아직 돈 번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용돈벌이 수준으로만 돈을 벌고 아직 공부도 많이 남아서 하고 싶은 공부가 많이 남아서 경제적인 독립은 아직 너무 한참 멀었고, 생활공간 분리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부모님과 따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매일 커밍아웃 하고 싶다. 세상 편한 집에서 세상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 오래 했었거든요. 오래. 근데 제가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나를 잡고 마음을 먹은 건 한 날부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때였어요. 제가 원래 좀 한번 계획을 세우면, 물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하면 빨리, 그리고 되게 확실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막 무턱대고 한 건 아니고 준비를 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막 너무 무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가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밑밥을 진짜 빼곡히 천천히 오래 많이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승산이 없어도 그냥 밑밥을 쌓을 만큼 쌓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 정도 쌓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쌓아도 결과가 안 좋을 부모님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저희 가족이 진짜 뼛속까지 기독교 집안이라 위에 조부모님들도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밑밥을 깔기 전에는 정말 벽장 속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나도 못했고, 왜냐면 교회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어두컴컴한 좁은 벽장 속이었는데, 교회를 꾸준히 오래 어렸을 때부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교회에서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동성애 반대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그냥 어린애들,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미취학 아동한테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오 발언들을 정말 교육이라는
마지막으로 끔찍하게 정말 계속 주입을 하거든요. 근데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몰게 되듯이 저는 처음에 밑밥을 어떻게 깔았냐면 그냥 평소처럼 엄마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상처된 말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엄마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냥 이렇게 엄마가 막 샬라 얘기하러 하고 있으면은 약간 이랬어요. 근데 이 표정도 사실 저한테는 엄청난 큰 도전이고 용기였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밑밥을 깐 나 퀴어야 라는 티를 낸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점점 대담하게 뭐 대놓고 한숨을 쉰다든지 뭐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사실 정보들을 얘기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니래, 그거 이런 거래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걸 반 이상을 했어요. 제가 밑밥을 깐 시간의 반 이상을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날 선포를 했죠. 나는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소수자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우리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정말 아주 큰 범죄 같은 일이었거든요. 되게 막 제가 중간중간 그런 티를 냈으니까 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막 엄청난 큰 일탈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제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했던 그 혐오 발언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좀 되게 큰 용기가 저한테는 필요한 일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혐오 발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죄야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선 범죄는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죄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그게 왜 죄라고 생각해? 그럼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얘기를 싸우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퀴어 혐오를 동조하기를 바라시진 않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그렇다고 집에서 퀴어 혐오를 안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액션에서 액션으로 넘어간 거죠. 그냥 지금까지는 잘못된 정보를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만 그거 아니래 라는 식의 리액션만 했다면 그냥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꺼내서 그 퀴어 주제를 막 꺼내서 잘못된 인식 뭐 이런 얘기를 다 꺼내면서, 그리고 퀴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것처럼 약간 대세를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대화의 주도권, 생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5년 정도 밑밥을 깔았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제 앞에서는 퀴어 혐오 발언을 거의 안 하시고, 제가 퀴어 얘기들을 막 할 때 막 혐오 발언으로 받아치지 않으시는 때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좀
승산이 보이는 것도 같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의 승산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랬고요. 제가 커밍아웃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쳐서였던 것 같아요. 뭐 숨기는 것도 숨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뭐도 막 다 지쳐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죽지 못해서 사는데 모든 게 다 귀찮고 사는 것가 귀찮아서 죽고 싶은데 죽는 건 더 귀찮으니까 그냥 이왕 살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걸 주로 하고 살자라는 주의인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싶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죽지 않으려면 커밍아웃 집에서만큼은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퀴어 혐오 속에 노출이 되다 보면 언젠간 내가 뭐 골마 터져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달까? 저를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 뭐 나대로 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저한테 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제가 생각이 많아서 안 좋은 방향도 여러 가지로 많이 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끊는 그런 거는 기본으로 생각을 했고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혐오 발언, 행위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도 혹은 그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안 좋게 되더라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죽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시기를 지금으로 정한 이유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승산이 보이기도 했고 또 지쳐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꼭 결혼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뜸 부모님께 애인을 딱 데려다 놓고 소개하면서 커밍아웃을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성 애인이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만 동성 애인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뭔가 이렇게 내가 엄청 사랑할 것 같으니까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잘 될지 잘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자식 애인이 나타나고 갑자기 커밍아웃을 해.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더 갑작스럽고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서 커밍아웃에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하는 커밍아웃에는 저랑 부모님밖에 없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셋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지난주 수요일로 날짜를 고른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커밍아웃은 저랑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있는 공간에서 이왕이면 집 거실에서 또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었고, 제가 금토일마다 일을 가서 월, 화, 수, 목 저녁이 남아 있는데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월, 화, 수, 목 저녁인데 근데 목요일 날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루 정도는 제가 집 안에서 상주를 하면서 집안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눈치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은 하고 싶지 않아서 월, 화, 수가 남았었고, 또 지난주를 고른 이유는 이번 주에 가족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가족여행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행이 망하더라도 이미 숙박비를 지불했으니까 가게 되지 않을까. 분위기가 망해도 가서 뭐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설날인가 추석에 커밍아웃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다른 친지들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안전빵이 필요해서 저번 주를 골랐고, 저번 주 월, 화, 수 중에서 월요일, 화요일은 좀 시간도 꼬이고 뭐도 꼬이고 이래서 할 수도 없었고 약간 마음이 안 잡아졌는데, 수요일은 그냥 오늘밖에 안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수요일날 딱 타이밍이 잘 맞아서 제가 계속 그날 내내 기다렸거든요. 거실에서 상주하면서 거실에서 아빠가 TV 보고 있는 게 있을 때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엄마가 또 뭐 하고 씻고 오고 뭐 이러면은 계속 거실에서 기다려서 아무것도 안 할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때 딱 하게 됐고, 수요일날 저녁에 처음 말을 꺼냈던 거는 저거 할 말 있어요. 그리고 말해봐 이랬을 때 저 퀴어예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왜 이 사실을, 내가 퀴어라는 사실을 여태 잘은 잘 모르겠지만 여태 숨기다가 갑자기 왜 꺼내는지, 그리고 계속 숨긴다는 사실이 나를 더 우울하게 하고요, 막 피해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막 발표하듯이 했어요. 그냥 앞에서 말했던 뭐 내가 몇 년 동안 밑밥을 깔았다, 그냥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기를 지금 정한 이유, 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생각보다는 좀 덜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엉엉 눈물이 나진 않았고 그냥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반응은, 어머니는 그냥 처음에 나 퀴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너 누구 좋아하는데? 너 뭔데? 라고 물어보시고는 막 요즘에는 막 여러 가지, 그게 네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젠더나 뭐 성 지향성에 대한 거가 많더라. 근데 네가 생각이 많은 애니까 너무 정체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싶었는데, 그게 약간 정체화라는 게 뭐 나한테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좀 그런 게 막 크거든요. 남한테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정체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엄마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퀴어면 뭐 저럴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퀴어라는 정체성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뭐 제일 강조하셨던 거는 네가 하나님 안에만 잘 있으면 된다 그러셨고, 뭐 아버지는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여러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러 상황들도 만나보고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반응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 예상을 좋으면 아빠 반응이 좋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했던 딱 그대로의 대사였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나쁘지 않아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반응이 좀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막 아버지가 그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엄마가 아빠가 너 이정혜자로 돌아오래? 막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 아닌가? 그냥 저한테만 뭐 보여주기로만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 반응이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약간 아버지도 더 안 좋게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좋게 반응을 하시니까 약간 대세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어머니가 먼저 반응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좀 절제를 하셨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덕분에, 어머니 반응 덕분에 저는 되게 결과가 좋게 나왔고, 그 후로 저나 저희 가족은 그냥 평소처럼 그 전처럼 지내고 있고, 물론 혐오는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더 덜한 분위기에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없는 곳에서 아빠랑 엄마랑 언니랑 이렇게 셋이 있을 때 아빠가 언니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너 알고 있었냐? 그랬는데 나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왜 얘기 안 했어? 그랬는데 자림이가 티 많이 냈다, 그래서 나도 알게 된 거다, 자림이가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림이가 티를 많이 내서 알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옆에서 맞아, 자림이 티 많이 냈어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커밍아웃 했다고 주변에 몇몇 사람들한테,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하고 지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언니도 제가 하기 전에 나 하고 싶어 라고 하니까 너 이미 한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하게 됐고, 친구들도 한 줄 알았다고, 하고 지내는 줄 알았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만큼 저는 운이 좋았다고 느껴요. 처음에는 물론 전혀 퀴어 프렌들리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정보다 더 퀴어 혐오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환경으로 바뀐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해하고 있고, 물론 오늘이 그리고 그 커밍아웃 한 날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언제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사람을 잘 못 믿는 걸 수도 있어도 조심하고 싶으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으로 매일 두렵긴 하거든요. 제가 평생을 진짜 거의 모든 것을 투자한, 노력해서 가꾼 정원이 한순간에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뭐 살아봐야 알겠죠? 살아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살아보긴 하려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얘기 안 했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나 제 상황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커밍아웃을 고려하시는 분이든지 안 하시는 분들이든지 좀 그냥 하나의 사례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도 저는 이 영상을 찍었을 것 같고, 네, 그냥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소수자다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하나의 예를 더 만들고 싶었고, 그 예가 제가 된다면 되게 큰 영광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모든 소수자들이,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이, 그분들이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그냥 숨기고 사는 것도, 그것도 되게 큰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막 업적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살아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소수자분들도 성소수자가 꼭 아니더라도 끝까지 살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냥 존재만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꼭 살아남아서 이겼으면 좋겠고 사랑은 정말 무엇보다 강하니까 끝까지 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에게 제 이름의 뜻같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이름 뜻은 사랑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사랑이 임하는 축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네,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아유,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퀴어로서의 부모님께 커밍아웃, 뭐라 그래야 돼? 퀴어로서 부모님께 커밍아웃한 엘리 자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